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오후 수술을 마치고 회복에 들어갔습니다. 피의자 남성은 왜 이 대표를 그 테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인지 경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를 연결해서 한번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잘 네, 들리시죠? 네, 잘 들려요. 예. 이수정 교수님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재명 대표 피습, 제1야당 대표의 피습이라는 사태가 벌어져서 이 질문부터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 좀 신원이 밝혀진 게 충남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으로 밝혀졌고 현장에서 내가 이재명 이렇게 적힌 보통은 이제 지지자들이 쓰고 다니는 종이왕관을 쓰고 자연스럽게 내가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네. 약간 주변 경계를 좀 느슨하게 하기 위해서 위장을 당연히 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런지 안 그런지는 조사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예. 보통 이제 정치 테러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피해자, 뭐 지금 당 대표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 과거에는 지지를 했던 사람들일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지난번에 송영길 그 전 대표를 그 테러했던 분도 사실은 뭐 상당 부분 과거에는 지지를 했던 전력을 갖고 있잖아요. 예. 과거에 이제 또 뭐 여러 그 정치 테러범들은 정치색이 완전히 다른 사람보다는 네. 정치색이 어느 정도는 비슷하다가 무엇인가 뭐 불만이 생겨서 예. 그래서 이런 이제 테러로 이어지는 일종의 편집증적인 그 어떤 사고의 진행 중인 사람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론 뭐 일반인들은 그럴 리가 없죠. 일반 지지자들은. 근데 네. 이분은 꽤 오랫동안 이제 뭐 경제적인 어려움 같은 거를 경험하면서 정신적인 어떤 그 어려움, 정신적인 어떤 손상 같은 게 진행됐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종의 이제 사고장애 같은 게 진행이 돼서 결국은 이제 그렇게 자기를 만든 이유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는 과거에는 지지했던 그분에 대한 어떤 미움 이런 것들이 이유가 됐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네. 지금 물론 뭐 당원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사실은 이제 한편으로는 일종의 애증 같은 거죠. 한편으로는 기대를 했으나 네. 그게 충족되지 못해서 느끼는 실망감 이런 것들이 이제 테러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런 행사는 사실은 그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분의 일정을 알기 어려워요. 예. 일정이 어디 신문에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리 이제 일종의 예고를 하는 신문은 없잖아요. 예. 뭐 당원들 그러니까 사이에서 뭐 공유가 되기도 하고 뭐 기자들이 알고 이 그렇습니다. 정도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부에 어떤 정보의 네트워크가 있지 아니하면 네. 사실은 어느 순간에 어디에 오시는지를 알기가 어려워요. 저는 지금 가덕도에 가신다는 건 지금 처음 들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보를 공유하는 사람 중에 하나의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애초에는 이제 지지자였을 개연성이 뭐 없지는 않죠. 지난해 12월 13일에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전세 사기 뭐 피해 대책 이런 거 관련한 행사를 했었거든요. 네, 여기도 이분이 좀 나타난 모습이 포착이 돼서 네, 네. 이게 약간 따라다니면서 범죄 기회를 노린 것인지 약간 뭐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여러 차례 이제 그 일정에 동행한 모습이 좀 보여서 이거는 근데 이제 그냥 예, 그렇게 봐야 보통 되는 걸까요? 예. 그렇죠. 보통 편집증적인 사고가 진행되잖아요. 누구에 대해서 막 너무 뭐 이렇게 애증 같은 걸 느끼게 되면 그분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관심을 집중적인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예. 그래서 보통 보면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네. 상당 부분 스토킹을 한 기관들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아마 이분도 지금 이분 이제 피해자의 그 일상적인 뭐 생활 패턴 이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사전에 이제 계획적으로 뭐 여러 가지 동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을 했을 겁니다. 네. 그리고는 뭐 여러 유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도 아마 파악을 해서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벌인 범죄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뭐 심각한 뭐 조현병이나 이런 정신병 환자들이 저지르는 무차별 테러하고는 지금 양상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어제 보도를 통해서 전해진 내용 중에 좀 주목할 부분이 있어서요. 이분이 일단 네. 충남에서 부동산을 운영 중이라고 해서 일부 매체가 그 지역으로 가가지고 주변의 이웃들을 좀 취재를 해봤더니 뭐 법 없이도 살 분이다. 내가 본 가장 성실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 상당히 조용한 성향이었다. 그리고 네, 뭐 네. 강성 정치 성향을 드러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평소에 이거 감추고 사는 건지 아니면 이런 패턴의 범죄자의 좀 특성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편집증적인 사고 장애가 진행되잖아요. 예. 그러면 사회적 관계가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좀 괴이한 사고에 심취하기 때문에 일반인들하고 쉽게 대화하거나 생각을 나눌 수가 없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꽤 은둔형 외톨이 같은 생활, 제3자가 보기에는 조용한 생활을 아마 오랫동안 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아마 이웃들이 진술하는 건 그 겉모습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제 그 이 피의자 김 씨 같은 경우는 경찰 조사에서 이 대표를 살해하려고 했다. 이제 살인의 고의를 바로 진술을 하면서 인정을 했거든요. 네. 보통은 이제 형량을 좀 낮추려면은 뭐 살인 의도까지는 없었다라고 할 법도 한데 이렇게 바로 인정을 하는 것은 어떤 심리인가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편집증적인 사고 중에는 과대망상 같은 것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결국은 미수에 그친 어쩌면 크게 중상도 입히지 못한 이런 사건인지도 모르겠는데 네. 그런데 이 사람은 본인은 내가 살해하려고 했다. 정말 뭐 유명한 퍼블릭 피겨를 살인을 하려고 했던 난 살인범이다. 이렇게 이제 천하의 공표를 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마구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런 욕망이 한편으로는 존재했던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어떤 사고 장애, 뭐 연장선상에서 과대망상 이런 것들이 있었던 그 이제 이유 때문에 이렇게 진술하는 거라면 나중에 재판 중에 과거에 이제 이런 정치 테러가 여러 번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네. 그 이제 리퍼트 대사를 흉기로 이 그 상해를 입혔던 뭐 김기종이라는 테러리스트도 있었고요. 네. 그런 분들에게 그 살인죄가 적용이 다 되지 아니했습니다. 예. 김기종 그분도- 씨가 살인 미수 혐의였던 걸로 저희는 예. 네, 살인 미수로 아마 그 판결이 나왔을 거예요. 12년 정도 나왔던 것 같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박근혜 그 전 대통령을 테러했던 사람도 살인 미수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살인 의도가 있었다라는 게 계속 주장을 하시면 살인 미수가 될 개연성은 있어 보입니다만 예.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진짜 이제 정말 그 살인의 의도가 분명히 있었던 건지는 사실은 좀 궁금증이 드는 대목이고요. 예. 아마도 재판 중에 지금 이 사람의 계획, 여하, 뭐 실행 가능성 이런 것들을 두고 아마 다투게 될 겁니다. 이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되느냐, 네. 적용하지 않아도 되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다투게 될 거고 피고인의 주장에 따라서만 뭐 지금 그렇게 혐의가 그냥 인정되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아까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피격 사건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좀 정정을 하자면 일단 검찰에서 기소할 때는 살인 미수 혐의로 넘긴 건 맞는데 최종 판결에서는 그냥 상해 정도가 인정이 돼서 맞습니다. 징역 10년형인데 그래서 하나 네. 궁금한 게요. 그때 네. 이제 그 1심 재판부에서 이게 살인 미수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 당시에는 이제 문구형 커터칼 한 10cm 정도 되는 그 문구형 커터 치명상을 입힐 무기가 예. 아니다 이거였죠. 그러니까 무기 자체가 어떤 생명을 위협할 정도가 아니다 뭐 이런 거였는데 일단 이분은 본인이 내가 살인 의도가 있다고 진술을 한 거잖아요. 그럼 그 무기의 어떤 위협 정도는 떠나서 본인의 살인 의도를 본인이 고백한 거면은 살인 미수가 그대로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어서 어떻게 좀 근데 보십니까? 이제 이 사람의 정신 상태도 아마 틀림없이 감정 촉탁을 할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뭐 형사 책임을 100%질 정도로 합리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다는 판정이 나올 경우에는 네.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나는 살인하려고 했다라는 주장 자체가 굉장히 좀 재판 중에 그 비중이 줄어들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네, 그렇게 되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피격했던 그 사람이 살인 미수가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판 중에 뭐 이 사람의 정신 상태나 또 여러 가지 이제 전후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죄명이 이제 결정이 될 것이다. 네. 아마 경찰에서는 살인 미수로 송치하겠으나 검찰에서도 또 정신감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명이 계속될지 아닐지 그거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제1야당 대표가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습격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뭐 어제 뭐 이 사람이 뭐 당원이다 아니다 어느 당 당원인지 이걸 두고도 약간 말들이 많았어요. 근데 정치적 네네. 배경이 밝혀질 경우에 좀 파장이 예상되는데 이런 것도 어쨌든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빨리 좀 네네.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느 당에 소속돼 있느냐를 궁금해 하시는데요. 예. 네. 그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적은요. 네. 왜냐하면 이런 돌발 행위를 비합리적으로 하는 분은 그 어떤 정치 세기 이유가 아니라 이분의 예. 개인적인 어떤 특이성 때문에 이런 테러를 저지르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특이성 이상을 계속 이제 추정해 내려고 하는 그 어떤 시도도 제가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그 좋은 성과를 예. 명확하게 얻기는 어려울 거다. 네. 예, 그냥 그야말로 그냥 소문만 무성할 뿐 사실은 이 사람의 실체는 사실 뭐 이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 이상도 이하도 아닐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면 지금 당원 뭐 어느 당이냐 뭐 어느 당 지지자냐 이런 거 찾는 것은 그냥 이것을 약간 정치 쟁점화하려는 사람들이나 궁금해하는 거고 그런 것이지 실제로 뭐 정치 뭐 당원이어서 누군가 배우를 하지 않은 이상 별로 중요할 것 같진 않다. 범죄자로서 봤을 그렇습니다. 때는 네, 중요한 어떤 그렇습니다. 팩트는 아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분이 뭔가 처음에 묵비권 행사하다가 조금씩 뭐 입을 열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네. 이게 좀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좀 다가간 부분이 있는데 아무리 뭐 약간 지지자를 위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계가 느슨해졌다고 해도 손에 약간 흉기를 들고 있는데도 그 정도 다가간 걸 보면 이게 혼자서 그냥 한 건지 아니면 주변에 좀 도움이 있었는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어떻게 좀 보는 게 맞을까요? 글쎄 누가 동조자가 있다고 가정하는 것 자체가 지금 좀 약간 뭐 이런 일들이 그 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그 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단독범이었거든요. 네. 그리고는 정신적으로 약간 취약성이 있었던 사람들에 의하여 일어났던 범죄들입니다. 예. 정치 테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정치 테러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한국의 정치 테러의 어떤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을 개연성이 높아가지고 배후가 있다. 이런 가정을 하는 건 일단 매우 어려워 보이고요. 네. 그거보다는 지금 경찰이 현장에 있었는데, 뭐, 아무래도 이제, 뭐 아주 그 당대표면은 사실 보안이 철저히 지켜져야 되는 사람 아니에요, 안위가. 네. 그거를 제대로 이제 대응을 못한 부분은 앞으로 좀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예컨대 최소한의 금속 탐지기 정도는 군중 속에서 뭐 누군가가 좀 사복을 입고 계속 확인하는 그런 종류의 노력들은 앞으로도 해야 될 거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어제도 경찰이 41명이 배치된 상태였다고 하는데 그게 현장이 이제 야외였고 현장을 조금 이제 정돈하는 정도의 경비 인력 정도 배치가 돼 있어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근접 경호한 것도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보통 네. 선거 기간에 돌입을 하게 되면은 사실 경호가 조금 더 삼엄해지는데 평소에도 약간 뭐 이런 여야 대표라든지 좀 주요 인사에 대해서는 좀 경호를 강화하는 식의 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긴 하네요. 네, 저는 지금 이미 선거 기간이라고 제가 이제 체감을 하니까 더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예. 여하튼 지금 이미 뭐 한동훈 그 전 장관님도 비대위원장도 지금 전국에 이제 일종의 유세 현장 같은 게 계속 벌어지고 있고 이재명 대표도 역시 마찬가지이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정치 총선을 앞두고는 네. 이 지금 경찰들의 이런 주요 인물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보안, 뭐 안전 이런 문제 철저히 사실은 좀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법을 개정하는 게 현명하겠죠. 예.
지금 일단 검경 특수팀에서 철저한 수사에 나서겠다고 했고 뭐 대통령도 나서서 엄정한 수사를 좀 당부한 상황이니까 조사 결과를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저희가 교수님을 범죄 심리학자로 연결을 한 것이긴 한데요. 어쨌든 지금 네. 뭐 정치를 참여를 선언하셨으니까 이 얘기도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일단 이 피습 사건에 대해서도 바로 입장을 내면서 좀 대처를 했고요.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가 뜬 지가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요새 뭐 현장 다니시다 보면 한동훈 위원장 전후로 뭐 좀 분위기가 바뀐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어떠십니까? 좀 뭔가 바뀌는 느낌입니다. 예. 특히 이제 그 여성 유권자들에게 있어서는 한동훈 장관님의 이제 어떤 그 어떻게 보면은 지금 행보가 네. 굉장히 좀 그전과는 다른 어떤 지지 세 이런 것들을 형성하기 시작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네. 물론 뭐 제가 여성이니까 더더욱 이제 여성 지지자들과의 접촉이 빈도가 높기는 높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은 여성들이 지지하지 않는 당이다라는 어떤 편견으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네.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예. 지난번에 뭐 비대위원 제안화도 안 한다라고 하셔서 좀 서운하다 이런 얘기는 안 들으셨어요? 그렇게 뭐 네. 서운할 정도로 제가 존재도 되지도 못하는 사람이고요. 네. 네, 뭐 저는 저대로 지금 여기서 발이 부르트도록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수정 교수님과는 여기까지 얘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연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